에듀윌은 합격이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듀윌 공기업 취업의 윤장섭, 윤성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에듀윌에 이제 신규 강사로, 신규 교수로 들어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공기업, 그다음에 금융기업 중심으로 자소서 면접에 관련된 강의를 앞으로 쭉 들려드릴 텐데 그 첫 번째 강의로 NH농협은행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미 채용 공고가 떠 있는 상태고 인적성까지 완료가 돼서 면접을 대기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준비했고 NH농협은행 6급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과정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갖고 면접도 딱 2가지만 보고 하루 면접 보고 나면은 그게 최종 합격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토론 면접 2가지의 면접을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접들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이런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알려드리려고 이번 강의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할 때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아니면 금융권 최소 성공 취업 경쟁률이 한 50대 1에서 100대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면접까지 가시면 한 4대 1에서 5대 1 정도 이번에는 그렇죠. 3대 1이래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고 뭐 금융권 공기업은 뭐 2대 1, 금융권은 뭐 3대 1에서 4대 1, 많게는 5대 1까지 5배수로 뽑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죠. 한 3대 1 정도의 경쟁률만 잘 통과하시면 이제 성공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준비하시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틀에서 한 4가지 관점의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될 것 같은데 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머지 강의들을 같이 쭉 들어보시면 분명히 NH은행에 취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냥 포괄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업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이나 또 면접의 특징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좀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저희 둘 다 금융기업 면접관으로도 갔었고, 그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가다 보니까 금융기업이 가지고 있는 면접에 분명한 어떤 특징이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은행권이다라고 하면 행원들을 가장 많이 뽑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뭐 우리가 기술직이라고 얘기하는 전문직들도 좀 채용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일반 행원으로 지원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일단 그 영업력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성 면접이나 아니면 뭐 토론 면접이나 발표, PT 면접은 어느 기업이나 좀 많이 보는 추세인데 좀 특이하게 은행권에서는 이제 세일즈 면접이라는 거를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뭐 논술 시험도 봤었고 그래서 요번에 농협은행에서는 세일즈 면접이나 이런 형태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성 면접과 토론 면접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일즈 면접을 많은 은행권이 봤다는 얘기는 영업력이 중요한 거니까 인성 면접 안에서 영업력을 좀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면접을 지도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면접이 있는데 이 면접에 들어오는 사람의 레벨, 나이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저나 여기 있는 윤장섭 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차 면접을 갔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물론 좀 늙어 보이기 때문에 최종 면접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윤장섭 쌤은 1차 면접 중심으로 많이 가시는데 젊어 보이니까. 근데 실제 1차 면접에 나오는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저희 나이 또래예요. 그렇죠. 차장급이나 그 정도 레벨의 사람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죠? 40대 초중반의 어떤 차장급의 레벨에서 하는데 이런 1차 면접이 보통 토론 면접, PT 면접, 그 다음에 RP, 롤플레잉 면접, 상품 면접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번에 NH은행 6급은 1차 면접밖에 안 봐요. 그렇죠. 1차 면접인데 2가지를 봐요. 토론 면접과 인성 면접. 인성 면접은 2차 면접에 보통 많이 쓰이는 면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면접을 준비하면서 2개의 면접을 다른 컨셉으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면접이긴 하지만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이미지를 잘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영업력에 대한 어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느낌도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금융권이라는 곳 자체가 전체 큰 틀에서 실제 성향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래갖고 상하 구조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흘러가고 물론 많이 없애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들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조금은 진지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인성 면접장에서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성 면접 할 때 마지막에 끝날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냐라는 거 했을 때 본인만의 어떤 키가 되는 코멘트들 준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1년에 어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극복해보는 은행원으로서의 성장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키가 될 만한 멘트들 잘 준비를 해가서 지식적인 기반과 영업적인 기반과 그 다음에 신중하고 진지한 느낌들까지 같이 다 섞어서 인성 면접장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인성 면접을 일단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냐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할 거고 또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냐 그 또 앞서서는 우리 그 은행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관련된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우리가 두 번째죠, 그죠? 두 번째 그 주제로서는 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농협은행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신년사라던가 네. 아니면 그 관련된 주요 사업, 기업 분석 이런 부분들의 핵심 포인트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갖고 저는 신년사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디지털. 의 얘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디지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디지털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디지털이에요. 그럼 사람 중심의 디지털은 제가 통계학과 출신, 통계학과 석사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디지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 정보, 고객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합리적인 디지털화를 끌어나가겠다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들 포인트를 또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윤 교수님은 가장 인상 깊었던 신년사의 포인트가 뭐였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말씀하신 똑같은 건데 세 단어였습니다. 디지털, 휴먼, 뱅크.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는 하는데 그 데이터 분석이 개인 중심으로 분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구매 패턴, 그다음에 카드 사용 실적 내역,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연계해가지고 초개인화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4차 산업과 연계돼서 디지털 금융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행원은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 구조를 고객들한테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고객의 최접점에서 고객과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들을 잘 수집하고 모니터링해서 그거를 회사에 알려서 향후에 어떤 디지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던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떤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원의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기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고객 유치의 역량과 그 다음에 디지털로 갔을 때 디지털이 주는 정보를 활용해서 영업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죠? 그런 두 가지 방향의 포인트를 잘 잡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소서 항목으로도 나왔는데 농업과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는 아마 저희가 드리는 기업 분석 강의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농촌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적인 포인트들도 좀 잡아가시면 신년사가 농업인 디지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메인이었으니까 그 부분들을 메인으로 잡고 가시고 괜히 신년사 뒤쪽에 막 글로벌 그런 것도 나오는데 괜히 그거 건드리지 마시고 편한 거, 쉬운 거 건드려 갖고 면접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아무래도 이번 그 농협은행에서 보는 면접이 인성 면접하고 토론 면접이니까 특징이나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이걸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 면접을 보면 면접자들이 너무 인간적인 느낌이 안 나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면접관들이 많이 한대요. 근데 사실 그 친구한테 그럴 필요 없다. 인간적인 느낌이 안 되더라도 준비 많이 하고 최대한 뭔가 정리되어 있는 느낌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메이저 그 4대 은행 최종 면접에서 2개를 떨어졌거든요. 근데 사실 학생들이 오인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금융권과 공공기관 채용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공정한 경쟁이에요. 그렇죠. 공정한 경쟁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지표화 시켜갖고 그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줄 수 있는 지표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정리되어 있는 사람과 인간적인 사람을 봤을 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되고 정리되고
돼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면접장에 임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1차 면접, 그다음에 최종 면접, 면접관을 직접 갔을 때 이 사람이 딱 봤을 때도 컨설팅을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뭔가 여러 가지로 통제나 제어가 가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점수를 깎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한 거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혼자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나는데 좀 부족해. 안타깝지만 그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 기반으로 열심히 했을 것이다라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 기반으로 이 사람한테 점수를 더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인간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리가 돼 있어야지 금융 면접에서. 그리고 면접관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고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성 면접이나 발표 면접, 뭐 세일즈 면접, 토론 면접 뭐 이런 이제 면접 유형의 면접관들이 봤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느 면접이 제일 힘드세요? 면접관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토론 면접이 면접관 입장에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토론 면접이 졸려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토론 면접 좀 면접관은 편하다. 네. 질문할 게 없고 지원자들을 가만히 보면 보기만 되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관 입장에서 제일 힘든 면접은 인성이나 직무 면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자 이력서나 자소서 같은 거를 좀 많이 봐야 되니까. 또 하나 요즘에 SNS가 좀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면접관이 지원자한테 조금 과하게 행동을 취했거나 좀 예의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면 나중에 또 SNS 올리니까. 그 이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접관들 실제로 가서 이렇게 면접하기 전에 인사팀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그 지원자들한테 최대한 예의 있게 갖춰서 또 이상한 질문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또 저는 어디 갔을 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면접관님들한테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지원자 가리키려고 하지 말아라. 네, 맞아요. 뭐 이런 소개하지 얘기들이. 말라. 네. 그러니까 정말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기업들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성 면접은 다대다로 진행이 될 텐데 그 다대다 면접 안에서도 분명히 이 안에 역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기반으로만 그걸 모니터링해서 질문하는 면접관이 있을 거고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아마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죠.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자소서를 맡았죠. 네, 보통 그렇죠. 외부 면접관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다 대응할 수 있게끔 다음 이제 강의에서 인성 면접에 나올 만한 어떤 예상 질문을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예상 질문들을 어떻게 뽑아내시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좀 잘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방금 전에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면접관이 하루에 몇 명까지 면접 보셨어요? 제가 그때 70명 정도. 그죠? 하루에 70명 그거를 며칠을 보잖아요. 그죠?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첫인상 이게 그 사람 배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성 면접장 가면은 여러 명이 앉아 있고 그 여러 명을 일일이 다 집중해서 봐주고 자소서 다 확인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첫인상을 잘 만들어 가면은 5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점은 혼자 소리와 표정과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그게 면접관들이 나한테만 집중이 되는 그 순간. 1분 자기소개라는 순간이죠. 그래서 좋은 1분 자기소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첫인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성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분 자기소개 강의도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윤성 선생님이 또 전문이니까. 안 했다고 잘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1분 자기소개 강의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 면접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말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좀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죠, 횟수. 그러니까는 말을 쓸데없이 길게 쫙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횟수를 가져가서 횟수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싸우면 안 된다. 그죠?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갖고 한 명이 자기가 이제 하루에 면접을 5개 보는데 그 중에서 4개를 망친 거예요. 나 떨어졌구나 직감을 하죠. 그러면 얘네들도 같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나쁜 몹쓸 생각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럼 그 토론 면접에서 회방을 놔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걸고. 그죠? 이렇게 한다고 뭐 면접관들이 우리 붙여주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은 애들이 당황하죠. 그걸 즐기는 거야. 막 하면서 회방을 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그 친구를 공격을 하죠.
다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죠. 그리고 아마 토론 면접은 가면 이제 그 팀이 분리가 되고 주제가 이제 선정된 이후에 짧게는 한 20분, 길게는 한 3, 40분 정도 토론을 준비할 수 있는 팀 단위 시간을 주잖아요. 그때부터 면접관의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팀 단위의 준비를 하실 때도 적극적으로 좀 그 토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토론 면접이나 인성 면접 준비하는 방법들 좀 얘기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 면접을 볼 때 최종적으로 주의를 해야 될 것과 알아야 될 것들 간단하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경험했던 관점에서 한번 학생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에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원은 영업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을 접점해서 상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 밝은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은행은 정확히 좀 말씀드리긴 뭐하겠지만 모 은행에 그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홍보팀 담당자분이 와서 학생들한테 그 은행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막 이랬는데 풍채도 되게 좋으셨고 인상도 조금은 웃지 않으면 좀 어둡게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 그분이 홍보팀에 오기 전에 당연히 행원이었겠죠. 그래서 지점에서 고객을 상대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고객 오면 자기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뭐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면서 실제로 고객을 대하는 모습을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밝게 웃고 고객한테 어떤 그 기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면접관한테 어필하는 게 일단은 그 은행 면접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밝은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은행 면접에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5급하고 6급의 분명히 또 차이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일반 시중 5급 채용에서는 인성 면접이나 여타의 면접에서 전공 관점에서 아니면은 뭐 직무의 어떤 금융 전문성 관점에서 질문이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새마을금고나 농협 6급이나 지역농협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면접에서 오히려 전문성 관점에서의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히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성적인 것만 물어보겠지 하고 갔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 편한 얘기로 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 많이 그쪽 방향을 준비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을 또 선호해요. 왜냐하면 튀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 모르는데 자기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얘기들을 많이 대답을 해주면은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를 깔보지 않는구나. 그런 많이 우리를 위해서라도 많이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그런 금융 전문성에 대한 포인트들도 좀 잘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은행 무형의 상품을 파는 건데 그렇죠. 상품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이해가 없으면은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번에 저희가 농협은행을 대비해서 면접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한 4가지 관점에서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다음 강의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뭐 1분 자기소개하는 방법, 뭐 기업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성 면접이나 토론 면접 대비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원하는 우리 농협은행에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